그럼 다음 질의 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이혜정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했던 건데요. 민통선 비대면 출입 시스템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그 파주시에서 보도자를 냈었어요. 작년 12월이죠. GPS 위치 추적을 통한 위험 지역의 경고를 알린다라고 했어요. 이게 위험 경고를 알리게 되면 누구에게 통보가 되고 어떤 상황에 이 SOS를 발동을 하게 되는지 이거를 좀 알려주십시오. 이 부분이 이제 요 패스로 들어갔을 경우 이제 그 동선이 이제 드러나고 그다음에 위험 지역에 들어가면 경고음이 사단으로 이제 통보가 되는 걸로 이제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플에 깔려 있는 이용자가 네. 어플을 통해서 저도 이게 깔려 있지만 위험한 네. 사항이 오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즉시 전송이 되는 시스템이죠. 네. 그러면 그 GPS 위치 기반을 따라서 군인이 민통선안에 있는 군인이 그쪽 현장으로 오는 건가요? 주로 이제 군 통제 지역이 되면 군인들이 출동하는 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응급 사태의 그 여부에 따라 이제 응급 구호 시스템이 들어가기도 하고 한다고 합니다. 예. 이 GPS 위치 추적은 이 어플을 깐 사람, 이제 설치한 사람은 자동으로 사용 동의죠? 네, 예. 자동이죠? 네, 예. 필수동인데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게 수집 정보, 관리 주체, 기관과 용도는 파주시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국방부 1사단에서 이 수집된 모든 정보를 관리를 하는 건가요? 사단에서 관리한다. 사단에서요? 네. 예. 그러면 저희가 이게 12가 들어가고 특조가 들어가서 이런 시스템이 이제 구축이 되는데 파주시에서는 이 개인정보에 대한 것들을 데이터베이스를 열람도 못하고 뭐 관리도 안 되는 건가요? 요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저희가 하루 정도만 데이터를 갖고 있다가 자동 폐기된다고 합니다. 예. 국방부에서는 얼마나 보관하는지 혹시 아세요? 국방부에서? 이 어플에 대해서요? 그 국방부에서도 하루 5년입니다, 5년. 네, 예. 5년이에요? 5년이네. 5년이에요? 네. 5년? 제가 요거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예. 지금 계속 제가 보도자를 한번 읽어볼게요. 최종 보고에 이어서 참석자들은 통일대교로 이동해서 모바일 출입증을 발급받아서 검문소를 출입하는 시연회도 함께 진행했다. 여기 진행했을 때 보완점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보완점이 있었습니까? 아까 이혜정 의원님한테도 좀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그게 말 그대로 단축하는 문제에 대한 그 보완이 이제 저희가 남은 숙제인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카드 시스템도 어차피 이제 그 예통 카드이기 때문에 그걸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것도 군인들이 직접 그 뭐 카운팅도 하고 그게 패스가 돼 있는지 어플로 통과가 돼 있는지 이런 거를 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상의 단축이 대동소이한 거죠. 그 부분이 좀 저희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이 시연회를 한 지가 1년이 됐어요. 네. 그때 가장 드러났던 보완점이 바로 이거거든요. 네. 발급 시간은 빠르겠지만 네. 발급받은 자가 거기까지 진입을 하는 과정이 기존 대비했을 때 많이 단축되지 않는다라는 큰 단점이 있는데 그게 1년이 지난 지금도 보완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맞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문제를 누가 풀어야 되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자문관님이 풀어야 되는 문제 아닌가요? 그죠? 이 부분 풀어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여기도 지금 답변자로 주신 거 보면 민통선 영농인 출입 불편 해소 관련 군 협의라고 답변은 되어 있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부 됐다 안 됐다를 얘기하는데 이게 안 된 케이스예요, 사실. 협의가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지자체에서 일들이 있냐면 교동도 아시죠? 네. 교동도에 해병대 2사단이 있죠. 네, 있습니다. 예. 어제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 QR코드 인증을 도입을 했습니다. 출입이 얼마 만에 되는지 아십니까? 출입. 5초 만에 들어갑니다. 5초. 강화도는 되고 파주시는 안 되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참고로 강화군에는요, 안보 자문관이 없어요. 예. 요 부분, 제가 이제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지금 예. 그 강화 군수가 지금 엊그제 저희가 또 만났을 때도 그때까지만 해도 QR코드가 도입이 안 돼서 지금 그거를 고민했던 군수입니다. 왜냐면 너무 패스 절차가 복잡하다.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건 이제 QR코드를 도입해서 그걸 시스템을 좀 단축시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 QR코드 시스템이 우리 어플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는데 직접적으로는 저희는 바로 접경지하고 접해 있는 부분인 거고요. 거기는 일단 그 안에 교동도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일단 직접적으로 접해 있는 부분은 조금은 좀 완충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그 차이가 있지 않겠나 보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자문관이 이런 역할을 좀 할 수 있지만 지금 말 그대로 그 사단이 좀 약간 폐쇄적이기 때문에 지금 말 그대로 그 절차가 자기들이 꼭 눈으로 확인해야만 이건 믿는 이런 시스템이 이거를 극복해야 되는 게 저에게 수건입니다. 이게 제가 네. 그래서 파주시의 시스템하고 네. 교동도 시스템을 분석을 해봤어요. 네. 교동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네. 파주시는 QR을 가지고 보여줘야 되죠. 네. 보여줘야 되는데 교동도는 교동도에 들어가는 입구 앞에 표지판이 크게 돼 있어요. 네. QR이 들어가 있죠. 그거를 네. 사진을 찍습니다. 네. 그럼 찍으면 그게 군 검문소로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그냥 바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네. 파주시도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희 거하고 저희가 현장 한번 다녀보고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거 보면 강화군이 예산이 얼마 들어갔냐면요. 4,500만 원 들어갔습니다. 네. 4,500만 원. 여기도 제가 지방재정 365에서 자료를 다 떼서 봤는데요. 뭐 CCTV나 EMP 3개소 포함해서 파주시보다 예산이 3천만 원이 적은데요. 뭐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뭐 수억에 달하는 그런 단축 효과가 있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챙겨주시고요. 네, 계속해서 알겠습니다. 예. 질의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그 어플에 대한 내용이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1번입니다. 1번 파기 절차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객님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 저장 후 파기됩니다. 일정 기간이 얼마입니까? 어플에 대한 일정 기간. 지금 어플 이 상태로 되어 있는 거 그대로 도입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개인정보를 보면 아주 이상한 내용들이 많아서 제가 개인정보 보호법하고 대조를 좀 했는데 수정할 부분이 좀 많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된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저장이 됐다가 어떤 목적이 생겼을 때 이게 개인정보가 파기가 되는지 그걸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담당 팀장 말씀은 지금 제가 깊이 이제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좀 제가 모르는데 지금 해킹 우려 때문에 전산화된 거는 1일 만에 파괴된 거고 기존에 저희가 시스템에서 남아 있는 건 5년으로 이제 보관이 관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원래 개인정보보호법은 1년 단위로 보관하는 거죠? 지금 저희는 지금 단순하게 알기는 그냥 1일 만에 파괴되는 걸로 이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2조도 참 이상해요. 파기 방법 또한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해 삭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어플을 만들 때 그다음에 이 개인정보에 대한 조항들을 다 하나씩 넣었을 때 그때 파주시와 그다음에 국방부가 1사단이 같이 대화하면서 협의해서 이거 넣자 빼자 조항을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예, 협의했다고 합니다. 했죠? 그럼 제가 5조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5조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5조죠. 사항입니다. 통계 작성 및 학술 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렇게 되면 이 제가 출입을 하더라도 제 개인정보가 누군가의 학술 연구, 통계에 쓰이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 어디를 보더라도 이런 조항은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목적으로 누가 통계 작성을 하기 위해서 넣은 건가요? 국방부에서 넣은 건가요? 지금 그 자료의 출처는 저희가 좀 잘 확실하게 모르고, 지금 하신 말씀 그 자료 저희가, 지적해 주시면 그거에 대한 답변은 별도로 조목조목 저희가 그 사단에다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됐고, 우리 신부팀장도 정확하게 이거를, 이 시스템에 대한 그 조항, 자료에 대한 근거에 대한 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민통선 모바일 출입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고 이걸 심의를 하는데 어플을 만든 지가 1년이 넘었죠. 1년이 넘었는데도 이 실무자께서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과오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대로 만약에 시행이 됐을 때 당장 시행을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시행을 했을 때 파주 시민이 아닌 그 누군가가 이걸 가지고 딴지를 걸게 되면 네. 파주시의 명예가 엄청나게 훼손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좀 주문을 하고 싶어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5조죠.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서 통계 작성에 대해서 또는 연구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개인정보도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 나이가 들어가고 성별, 주소지까지 다 들어갑니다. 위치도 들어가죠.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을 하겠냐. 이거는 제가 보기엔 이 조항 무조건 빠져야 된다고 봐요.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당한 법규다라고 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빠른 네.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강력히 부탁을 좀 네,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예.